정신과 의사들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 리뷰자들입니다. 네, 자 저희 내부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진 않았지만 저희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죠.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두 사람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게요. 김지영 선생님 오늘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네, 뭐 없어도 되죠, 그죠? 네, 그리고 네. 요즘 유난히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쵸, 뭐 11월이 역대급으로 바쁘다 아. 하면서 굉장히 본인의 공사 다망함을 많이 어필하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는 뭐 언제나 그랬듯이 본진을 지키는데 네. 충실한 멤버들로서 오늘 방송도 잘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영화가 뭐였죠? 소울이요? 소울이요? 아, 네. 소울. 네. 저 이제 소울 그 뇌부자들 카페에 올려주신 이제 후기 글이 있어요. 혹시나 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뇌부자들 카페가 네이버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뇌부자들 검색하셔서 네. 들어오시고 거기서 후기, 어떤 뭐 일상 이런 거 나눠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방송에서 같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방송에서 다뤘으면 하는 소재들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고 또 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리뷰자들 소울편 잘 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돌이님께서 뇌부자들 팟캐스트 들으려고 애플폰 산 1인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4등은 트라우마 생길까봐 안 들었어요. 학창시절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소울편에서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은 성취지향적 인간과 존재지향에서 중용 중도를 찾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취를 지향하다 지금은 잠시 도약을 위한 멈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1월 1일경 다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팟캐스트가 힘이 됩니다. 라고 저희에게도 힘이 되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애플 팟캐스트에도 댓글들이 좀 남겨져 있네요. 예. 전정국 유포리아 사랑해요. 라고. 네? 예, BTS 팬분이 네네. 남겨주신 것 같아요. 등굣길 행복. 매일 등굣길마다 듣고 있어요. 매일 쳇바퀴 같은 고등학교 생활 속 작은 활력소가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님께서 또 댓글 주셨는데요. 지금 임신 7개월 차인데 소울 보고 많이 울었어요. 원래 걱정 많고 생각 많은 성격이라서 임신 결심하기 전에도 많이 망설였고 지금도 애기 태어나면 잘할 수 있을까 미리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2번 소울이 용기 내서 지구 오는 장면 보고 어쩌면 저한테 태어날 아기도 겁나지만 용기 내서 오고 있을 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보려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너무 생각이 예쁘네요. 그러게요. 네, 분명히 네, 용기 있는 멋진 아이를 얻으실 겁니다. 곧 만나실 거예요.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 어떤 영화죠? 네, 오늘 영화는 박화영입니다. 네, 박화영. 네. 이것도 아마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서 한번 제안해 주셨던 영화로 네, 기억하는데. 뇌부자들 카페에서 네. 박화영 추천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자, 영화 박하영은 2018년 7월에 개봉을 한 영화고요. 예, 간단하게 시놉시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 영화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 박하영, 나이 18살, 직업 고등학생, 가족 없는데 있음, 친구 있는데 없음.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사. 네, 이 가족과 소개라는 친구를 거. 소개한 네. 부분이 네, 소개라는 거를 의미심장하죠. 알 수 있을 거고요. 박화영의 집에 모인 모두는 매일 라면을 먹고 매번 담배를 피우고 동갑인 화영을 엄마라고 부른다. 네. 그리고 이 화영을 중심으로 무리 그리고 화영의 단짝 친구인 미정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이게 참 가출 청소년들이 이제 네. 한데 모였는데, 네, 거기서 화영이 네. 네, 아이들을 되게 케어하는 것처럼 나와요. 네. 맞아요.
라면 먹여주고, 아지트도 제공하고. 네, 네. 뭐 담배도 사다 주는 거, 담배도 이제 계속 제공을 해주고, 네, 네, 옷도 빨아주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엄마라고 불리는데 좀 만족감을 얻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사. 니들은 나 없었으면 어쩔 뻔 봤냐? 네, 네.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맞아요. 네. 네,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네, 음. 좀 어떤 심리들 음, 좀 음, 보셨는지 네. 얘기를 해보죠. 네. 그런데 이 엄마라고 불리우는 호칭과 이들의 관계가 사실은 좀 왜곡되어 있다라는 게 영화 초반부터 나옵니다. 저는 그 영화 초반부에 이제 미정이가 학교를 이제 땡땡이 치고 이 화영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화영에게 막 엄마라고 부르면서 막 앵겨요. 그리고 화영은 이제 미정에게 막 쌍욕을 하면서 뭐뭐냐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사가 오가는 걸 보면은 뭔가 두 사람이 그냥 다정한 친구 사이처럼 보이지만 곧 이어서 갑자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미정이가 이제 영재 오빠라고 하는 이제 일진 중에 우두머리 같은 네. 역할을 하는 남자와 교제 중인데 이 남자친구를 두고 다른 남자랑 조금 놀아나는 모습을 보여요. 이 화영의 아지트 안에서. 그래서 이제 화영이 그 남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갑자기 미정이 돌변해서 아 엄마 에바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하네. 네. PTSD 올 것 같이. 네. 그래서 이제 화영이 거기다가 뭔가 반박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엄마라는 호칭과는 다르게 이들 사이에 묘한 어떤 서열 관계가 있다라는 느낌을 초반부터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장면이 되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맞아요. 네, 얘 친구잖아 하면서 어. 뭐 여기 땜빵 봐, 뭐 엄청 멋있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네, 다른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영이 되게 재밌게 이야기하거나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전혀 반응을 하지 않거나 네, 좀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그치 비운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거나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허경 선생님이 좀 전에 PTSD 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 영화의 폭력은 다른 영화들과 다르게 정말 현실적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액션 영화 이런 데도 사실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들을 이제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우리 일상과 좀 떨어져 있는 어떤 장면들이라는 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영화 속 상황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편안하게 관망자가 되어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박화영 속의 폭력적인 장면들은 뭔가 그렇지가 못해요. 예, 너무 현실적이죠. 네, 네. 그렇죠. 너무 그 날 것 그대로를 담은 느낌이고 네. 좀 찾아보니까 어쨌든 그런 실제로 가출했던 청소년 분들 네, 어쨌든 과거에 뭐 그랬거나 현재 그랬거나 이 작품을 리뷰하면서 굉장히 진짜 현실 같다. 정말 잘 그려냈다. 라는 리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네, 진짜 현실과 비슷하다, 닮았다. 맞아요. 네. 네, 저도 이 영화 감독님께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영화에 대해서 하이퍼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자부할 만큼 굉장히 불편한 장면을 날 것 그대로 좀 많이 담아낸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초반부터 이제 폭력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화영과 이제 나머지 무리의 역학관계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영과 미정 이 두 사람이 있죠. 그리고 미정의 남자친구 영재 오빠가 있고요. 이 영재 오빠가 일진의 우두머리 같은 존재죠. 미정은 약간 기획사 연습생 같은 느낌? 네. 혹은 그렇게 뭐 인기 있지 않은 연예인이나 모델 같은 네. 모델 같은 느낌이고 어쨌든 예쁘장하고 인기가 많은 존재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 미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네, 되게 걔 약간 깝친다. 마음에 안 드는데 영재 오빠가 왜 걔랑 사귀는지 모르겠다. 네, 약간 영재 오빠만 아니면 약간 이제 또 무시하고 따돌릴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들을 또 풍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화영과 미정이 친하게 지내는 걸 영재 오빠는 또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영에 대한 폭력으로 분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뭔가 미정이가 화영이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놀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미정이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영을 조져요. 진짜. 그 장면이 되게 초반부터 나오는데 네,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 노래방 씬 기억나세요? 예, 네. 음, 저 진짜 그 약간 음, 뭐 어떤 칼이나 그런 걸로 되게 위협을 막 하거든요. 근데 막 진짜 찌르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느낌 들 정도로 네, 너무 살벌하게 연기를 맞아요. 하시니까 맞아요. 네, 무섭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칼로 위협하는 장면도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바닥에 팝콘들 부어놓고 그것들을 주워서 먹게 하거나 뱉은 걸 또 다시 먹게 하거나 네,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네. 그리고 이 영재 오빠가 이제 호출해서 하영이가 불러가서 폭력을 당하기 전에 여자아이들의 무리가 한 번 더 하영이에게 린치를 가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네. 네. 뭔가 자청해서 발길질을 당하고 막 바닥에 누워서 구르고 애들이 막 그 위에 담뱃재를 떨었는데도 그냥 뭔가 그거를 이렇게 웃어 넘기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기 전에 어차피 가면은 크게 이제 맞거나 혼날 테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약간 손을 봐줬다. 그러니까 좀 덜 혼내라. 이런 목적으로 이제 린치를 가하는 건데 그 린치가 진짜 막 뒤에서 막 밟고 막 때리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인상 깊은 건 화영의 어떤 그런 반응이었어요. 야, 그렇게 때리면 되냐? 하면서 배를 쳐야지, 배를. 그러면서 막, 네, 스스로 막 이렇게 때리기도 맞아요. 하고, 바닥에 맞아요. 막 들어 눕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그 반복되는 대사를 이야기를 하죠. 니네는 나 없었으면 어쩔 뻔 봤냐? 내가 엄마 아니야. 이런 건 엄마가 커버치는 거야. 라고. 맞아요. 저는 화영의 이런 부분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힘들다는 내색 자체를 안 해요. 네, 굉장히 괴롭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은 웃으면서 막 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뭔가 엄마고,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나머지 무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런 얘기를 할 때 호응이 없어요. 어쩌다 호응해주는 건 미정 정도고 나머지들은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피식피식 웃거나 뭔가 무시하거나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하죠. 엄마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게 되게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사실은 호구라는 말로 대체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죠. 근데 어쨌든 화영은 그 엄마라는 호칭을 굉장히 필사적으로 좀 붙잡으려고 하는, 그렇게 불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네, 이게 특히 그게 좀 잘 드러났던 장면이 그 미정이랑 그 재영 오빠랑 사귀잖아요. 영재 오빠. 영재 오빠랑 이제 사귀잖아요. 근데 그 영재 오빠가 이제 세진이랑 아이랑 약간 그런 외도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그걸 알고서 너 미정이랑 그 오빠랑 사귀는 거 알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잔소리를 하니까 그 세진이가 아니 그게 있잖아 언니.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아니 땡땡년아 엄마라고 불러 하면서 그 호칭에 굉장히 이게 집착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심리일까요? 그게 왜 엄마라는 호칭에 이렇게 하영이는 좀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엄마라는 것 자체가 그 팸에서 아이덴티티인 거죠. 네, 존재감. 네,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네, 내가 그만큼 그래도 여기서 롤을 하고 있다는 거를 뭔가 기여하고 있다. 네, 계속 확인받고 싶은 거고요. 네, 그게 확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분노하거나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미정이가 하영이 옆에 누워가지고 너 내 진짜 엄마 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죠. 인정받았다. 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흑경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 화영이가 이제 또래들한테는 전혀 입은 되게 거칠어요. 쌍욕을 섞어서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
또래 무리들 안에서 자기 의견을 막 내세우거나 감정을 표출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막 모욕을 당해도 웃어 넘기고 그냥 상대가 원하는 걸 다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와 굉장히 대조되는 게 이제 어른들을 향한 태도죠. 네. 네. 이제 처음에 첫 장면부터 나오는데 뭔가 집세 보내라고 하면서 정말 전화에 대고 살벌하게 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는 맞아요. 건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얘 역시도 호구 잡은 어떤 네, 뭐 동생 같은 애들이 있나? 네, 그러니까 그런 삥 생각. 뜯는 건가? 맞아요. 말하자면은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대상이 엄마였어요. 그렇죠. 본인의 엄마죠. 엄마한테 막 뒤에 이제 돈 안 주면 내가 찾아간다고. 네, 찾아서 막 눈깔 파버린다고. 내가 못할 줄 알아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렇죠. 네, 실제로 찾아가기도 하죠. 맞아요. 그 찾아가서 행패 부리는 장면도 정말 살벌해요. 진짜 막 인터폰에 대고 뭐 성욕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사람들한테도 완전 뭐 큰 소리로 욕하고 소리 지르고 급기야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죠. 네. 근데 경찰한테도 정말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네. 그냥 덤비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어른들에 대한 분노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머니 어떤 부모님이나 어머니한테 대한 그런 어른들에 대한 근원적인 분노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청소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들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경찰하고의 씬에서 잘 나타나죠. 네. 뭔가 이렇게 막 몸을 터치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막 거기서 막 옷을 벗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뭐 어찌할 수 없는 상대방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막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어 기제로 치면 전치라는 방어 기제. 맞아요. 네. 그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그러니까 강력약강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안전한 대상한테 그 받았던 분노들을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전한 대상이 일종의 좀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또래 집단 내에서는 일체의 어떤 얘기도 하지 못했는데 화영이라고 뭐 사실 감정이 없겠어요? 그 안에서 느꼈던 어떤 모멸감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안쪽에 살아 있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한 대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화영이의 논리상에서는 분노를 정당화해도 되는 대상에게 그렇죠. 표출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당해도 돼. 라는 식의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맞아요. 네. 참 저는 이 전치하는 장면 중에 인상 깊었던 게 그래서 그 세진이라는 네, 뭐 여기 보면 거의 유일하게 동생인데 그 동생한테 계속 너 그 영재 오빠 만나지 마라. 너 계속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잔소리를 계속 하니까 그 세진이가 왜 나 엄마 뭐 같아서 나왔는데 너 진짜 엄마인 줄 알아? 라면서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거기서는 그 앞에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바로 다음에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화를 내고 교무실에서 막 담배 피고 막 자퇴하러 왔다고 소리 지르고 밀치고 이유 없이 사실은 이런 장면들이 그렇게 잘 납득이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도 정신과 의사라는 어떤 페르소나를 걷어내고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공감하기 좀 어려웠어요. 좀 불편한 마음들도 많이 들고 제가 어른이어서일까요? 이미 이제 선생님의 마음에 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 어른들이 화영이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그 서사가 조금 더 그려졌더라면은 저는 뭐 조금 더 화영의 입장에서 감정을 이입해서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사실 그런 서사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냥 볼 수 있는 건 둘 다 가출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미정이한테는 아, 너 정말 뭐 이쁘다. 선생님이랑 사진 찍자. 라면서 예뻐하고 화영한테는 이제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야, 그럴 거면 네가 뭐 그냥 다른 학교 보내거나 이럴 테니까 뭐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되게 차갑게 대하는 네, 그 정도 차이? 네. 좀 딱딱하게 대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서사가 잘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점이 아쉬웠어요. 엄마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이제 화영이가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클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그렇게 관계가 틀어진 것도 그렇고, 사실은 엄마라는 호칭에 집착하는 것도 뭔가 이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어떤 결핍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라는 호칭에 더 매달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대사도 있잖아요. 엄마는 꼭 엄마 같은 엄마 만났으면 좋겠어. 맞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엄마라는 부분에서 그 화영이 엄마에 대한 가지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엄마가 정말 뭔가 못 해줬느냐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사실 그 가족 없지만 있음, 친구 있지만 없음 이라고 한 것처럼 사실 화영이 힘들 때마다 계속 도와준 건 엄마거든요. 네, 그렇죠. 뭐 비록 뭐 물질적인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렇죠. 화영이 원하던 거는 뭐 다른 부분이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돈 요구하고 방 얻어주고 한 거는 엄마인데,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의 갭을 메울 수 있는 연결고리가 영화에서 조금 더 묘사가 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네, 이 정도로 그리지 않으셨다는 건. 그래요. 뭔가 각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그냥 대입해서 보도록 한 게 감독님의 의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또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을 하고 조금 심정적으로 납득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울림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조금 멈칫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서사가 아이디어의 분노 혹은 이제 화영이 역시도 본인이 피해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가해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그만 애들 그러니까 막 괴롭히고 때리고 막 욕하고 이런 거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네.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당성을 좀 부여하지 않으려는 네. 그런 좀 마음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감독님이. 네. 혹은 아이들의 이 관계 자체에 좀 더 집중해라 라는 메시지처럼 좀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영화에 대한 그 설명글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감정적인 어떤 부분을 좀 철저히 걷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에게 어떤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품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어쩌면은 의도가 좀 담겨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 무리들에서는 공격을 당하고, 네, 그 공격을 이제 더 어린 아이들이나 네, 어른들에게 푸는 그런 화영의 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화영이 이제 유독 미정이한테는 뭔가 더 애착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미정의 엄마가 된 것처럼 그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내가 엄마니까 다 알아서 해, 나를 믿어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왜 미정이한테 더 그렇게 뭐랄까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사실 그 미정 역시도
그런 결핍이 많은 음. 아이라서 음. 네, 음. 그만큼 화영한테 받는 게 많아서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미정 역시도 이제 본인 힘은 좀 약하니까 네, 남자친구 힘을 빌어서 친구들 사이에 어떤 우위를 점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동료 연예인, 친구들 사이에서 본인은 좀 돈도 없고 네, 잘 안 나가니까 어떤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을 화영의 도움을 통해서 조금 또 이겨내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주고 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더 끈끈해졌던 것 같아요. 이 사실 이제 박화영의 나무위키 문서를 보면은 네. 이제 미정이 굉장히 철저하게 화영을 이용했다. 화영이 이런 이제 애정에 대한 결핍감을 가지고 있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런 부분을 건드려가면서 100% 이용한 거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꽤 초반 장면에서도 그렇게 미정이가 다른 남자랑 약간 그렇게 놀았을 때 화영이 막 더 심하게 맞을 수도 있는 장면에서 네, 막 소리치면서 꺼져줄게 잘 살아 막 이러면서 네, 화영이 더 괴롭힘 당하는 걸 예, 막아주기도 하고요. 네, 이후에 이제 결국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라고 막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장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막 싸우기는 하지만 뒤에 막 어쩔 수 없었다고 네,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던가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차에서 차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나 그때 어쩔 수 없었어 막 그러면서 야 그때 너 그냥 도망가지 왜 다시 돌아왔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나요?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서 그냥 포인트를 맞춘 게 그러니까 미정이 분노를 하는데 그게 화영이 아파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영이 이렇게 다쳐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쪽팔려서 다른 애들 다 보는데 어떻게 나랑 화영이를 이렇게 싸우게 하느냐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막 짜증을 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뭔가 화영이를 정말 걱정하는 건가? 라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사실 굳이 따지고 보면은 화영이가 그렇게 얼굴 많이 다친 것보다는 본인 얼굴에 흉터 조금 난 거를 더 신경 쓰긴 하지만 네, 그래도 화영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었냐고 하면은 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하긴 합니다. 네. 사실 초반부에도 또 영재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맞고 화영이가 이런 봉변을 당했을 때 그 다음 장면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을 때 미정이가 갑자기 화영이한테 막 스킨십을 하면서 막 가슴 만져보자 하면서 이렇게 앵기는 듯한 모습도 있고 뭔가 엄마가 내 진짜 엄마일래? 이런 대사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서 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순수하게 그 순간만큼은 뭔가 나한테 이런 존재가 있어서 위안이 된다라는 느낌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단순히 미정이 화영을 이용만 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뭔가 화영을 통해서 좀 채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참 잔인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게 뭐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이 나오는 부분들도 그렇지만 그 화영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했을 때 참 비참하다 싶은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굴욕적인 일도 참 많이 겪고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화영이가 이 엄마라는 호칭에 이렇게 애착을 보였던 이유가 결국에는 뭔가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을 직접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행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엄마가 뭔가 이 화영이가 원하는 만큼의 정서적인 지지라든지 보호라든지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핍감이 생긴 아이들은 이제 본인도 모르게 뭔가 공상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내게 되는데, 그걸 이제 현실에서 좀 옮김으로써,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해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행동 속에서는 결국에는 예전에 상처받았던 나를 좀 위로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어, 맞아요. 충분히 그럴 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한 이제 해석을 제가 몇 가지 찾아봤을 때 공통적으로 그냥 엄마라고 불리우면서 아이들을 챙겨주는 게 그냥 화영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왜곡된 형태로라도 소속감을 얻고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은 네, 본인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요. 역시 이제 어. 소아정신과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트라우마를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나 네, 이런 거 회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애정에 부응을 그나마 해준 대상이 미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순도 100%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화영에게 뭔가 기대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애정 표현도 해주고 이런 유일한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정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던 건데, 미정의 마음은 좀 달랐죠, 사실. 그런 화영을 향한 이제 어떤 진짜 애정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율을 따져보자면 그냥 얘는 그냥 내가 좀 이용하는 애에 더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장면들이 잘 나오는 게, 뭔가 영재한테 이 화영이하고 미정이가 한번 이제 털리고 난 다음에는 항상 미정이가 막 영재 욕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여보인데 우리 영재 오빠 화 풀릴 때까지 당분간 만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때 화영이의 어떤 표정이나 반응이 제일 좀 뭐랄까 아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것 같은.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하면서 감싸줬는데 네, 결국 돌아가는구나, 이런 마음. 그쵸. 그리고 실제로 미정이가 한동안 연락이 안 되죠. 그때 막 화영이가 혼자 방에 남겨져가지고 계속 미정이 연락을 기다리고 실제로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또 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이런 대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참 그 장면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미정이한테 연락을 하는데 네, 연락이 안 오니까 네, 막 집을 청소를 하고 네, 또 막 옷 빨아놨으니까 와라 라면서 네, 이게 사실 친구 관계에서 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떤 부모 자녀 간에서 네, 그 토라진 아이 마음 달래는 듯한 네, 그런 행동을 보이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또래 관계에서의 사회 기술이 좀 부족한 걸 네, 이걸로 어쩔 수 없이 좀 채웠나? 맞아요. 네, 맞아요.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유일한 방식이었던 거죠. 화영이가 택할 수 있었던 어떤 유일한 방식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면은 뭐 되게 재미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되게 힘이 센 친구라든지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점들로 이제 어필을 하고 친구 또래 관계를 해 나가는데 그게 사실은 다 좀 안 먹히고 네, 다 퍼주고 그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뭐 가치라고 할까요? 네,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계속 그 관계를 해왔던 게 강화가 되면서 이렇게까지 좀 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화영이가 제일 행복해 보였던 장면, 이 미정이랑 단둘이 영재로부터 탈주해가지고 월미도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잖아요. 네. 그때는 뭔가 이제 화영이가 오롯이 이 미정이를 차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닌가. 순수하게 나도 좀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느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미정이랑 같이 이제 호텔에 자고 막 화장을 미정이가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상대가 나에게 어떤 애정을 베풀어주는 그런 경험이었던 거죠. 네, 저는 이제 근데 음, 좀 그 음, 영재 있잖아요. 음, 영재 오빠는 왜 그렇게 미정이랑 화영이랑 그러니까 미정이 화영이네 집에 가는 걸 음. 그렇게 막았을까요? 음, 어떻게든 막 사실 좀 그 음. 떨어뜨려 놓으려고 음. 네, 하잖아요. 근데 막상 또 영재 오빠는 그 집에 자주 드나들어요. 네, 가서 막 라면도 먹고 라면 먹고 뭐 잠도 자고 네. 자기 아지트처럼 사용을 하거든요. 어.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미정이랑 화영이 사이에 그런 어떤 그 미묘한 그런 끈끈한 그런 맞아요. 네, 느낌을 어. 받은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애들이 하듯이 그냥 화영이를 이제 속된 말로 병신 취급하고 네. 그냥 이용만 하는 거라면은 미정이가 화영이랑 가까이 지내는 걸 막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랑 같은 네. 스탠스니까. 근데 이 둘은 뭔가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재가 어. 미정을 완전히 본인 컨트롤 하에 좀 놓으려고 하는데 네, 그걸 막는 존재가 좀 화영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 정서적으로 좀 의지하는 대상이니까 이걸 끊어놔야 결국 완전히 나한테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네요. 깊은 내면에는. 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내 여자친구가 저런 찌질한 애랑 뭔가 이렇게 그냥 호구 잡는 게 아니고 얽혀있다 라는 느낌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가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런 부분이 아마 표면적으로는 좀 크지 않았을까 싶고 네, 철저하게 꼬봉으로 부려야 되는데 왜 약간 저렇게 지내지? 라는 게 걸렸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재가 하영이한테 함부로 대할 때마다 어쨌든 미정이 조금씩 이나마 태클을 걸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거슬렸을 것 같고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말씀하신 대로 얘를 내가 100%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이 화영이라는 존재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느끼는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네, 물론 많이 미정이 화영을 이용을 하긴 했지만 네, 100% 다 이용만 한 건 아닌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화가 후반부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이 월미도로 둘이 탈출을 한 다음에 두 사람이 잡혀오죠. 잡혀와서 이제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미정과 화영이 이제 애들이 보는 앞에서 영재의 지시로 서로 싸우게 되고, 네. 뭐 그때도 사실은 일방적으로 미정이 때리고 화영이 이제 참다 반격을 하려고 하자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린치를 막 가요. 그래서 네. 두들겨 맞은 거는 결국 화영인데 미정이 또 난리를 치죠. 내 얼굴 이렇게 막 다쳤는데 그다가 뭐 나 쪽팔렸네 막 하면서 막 분노를 해요. 네. 그때 이제 이후로 미정이가 손절을 좀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영재네 무리한테. 네. 영재를 비롯해서 이제 그 같은 무리에 있는 다른 또래 아이들한테도 뭔가 연락을 해도 연락받지 않고 뭔가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정이가 다급해지는 거죠. 자기는 영재 오빠 덕분에 이 무리에서 퀸이었는데 지금 이 위치를 상실할 위기에 놓이니까 이제 미정이도 급해져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원조 교재 네를 미끼로 네, 그 영재 오빠를 불러서 네, 자신은 구출되고 다시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려는 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참 그런 게 그 앞쪽에도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원조 교재를 미끼로 중년 남성을 꿰어내서 이제 호텔방에 들어가게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영재네 무리가 들어가서 막 폭행을 가하고 조롱하고 돈을 뺏고 협박하고 이런 장면들이
또 나와요. 네, 그거 실제로 뉴스에서도 네네네. 여러 차례 좀 나왔던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있었던 네. 사건이죠. 네. 뭐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영재는 이런 방식으로 해왔던 거를 미정이는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원조 교제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게 아니고 이제 화영이랑 같이 있다라는 걸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걸 보고 영재 오빠가 본인을 찾아오게 본인을 만드는 찾아오게 거죠. 만든 거죠. 네. 그런 거였다. 근데 왜 원조 교제라는 장치가 거기서 등장을 했을까요? 결국에 이제 본인을 구해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하는, 네. 그런 장면을 좀 생각한 거 아닐까요? 뭔가 뭐 돈도 좀 얻을 계획이 있었지 예,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한편으로는 네. 들고요. 그렇죠. 그쵸. 미정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계속 좀 혼자 이런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돈이 좀 없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스스로 몸을 좀 팔아서 돈을 얻으려고 해요. 그 과정에 또 화영이 이용이 되죠. 이제 뭐 키스, 뭐 가슴 만지는데 얼마, 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이렇게 막 모으고 하는데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또 남자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 원조 교제를 미끼로 남자를 꿰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면 더 안 올 수 없겠지? 네, 이런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쵸.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미정이는 어쨌든 자기가 페이스북에 여기 있다라는 걸 올리면은 영재가 눈이 돌아서 잡으러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상이 좀 틀린 거죠. 바로 안 와요. 바로 안 네, 와요. 네. 그래서 미정이는 이제 남자랑 어쨌든 호텔방에 들어가서 씻겠다고 하고 화장실에 들어와 있는데 영재 오빠가 안 오니까 초조해지는 거죠. 그 사이에 이 원조 교제남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왜 안 씻냐 하고 하면서 이제 밀어붙이죠. 여기는 정말 이어지는 장면들은 굉장히 충격적이라. 충격적이고 좀 불쾌감이 큰 장면이지만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후에 이제 화영이가 등장을 합니다. 네. 결국에 이제 영재가 오지 않자 화영이가 미정이를 미정이를 걱정해가지고 네, 이제 이 호텔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서 뭔가 미정이가 위기에 처한 걸 보자 막 몸을 날려가지고 미정이를 구해요. 네. 그 사이에 미정이는 도망을 치죠.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원조 교제남의 완력이 굉장히 셌던 거예요. 그래서 화영이가 오히려 막 목을 졸리고 막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폭행을 당합니다. 폭행을 당하고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조 교제남이 화영이를 강간을 해요. 맞아요. 엎드려 뻗치게 하고. 이 장면이 좀 너무 참담했고요. 네. 결국에 이 정도 됐을 때, 그 영재가 이 미정을 찾아오죠. 그래서 그 방으로 들이닥쳐서, 결국에 그 원조 교제남을 폭행을 하다가, 결국에 그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제 우발적으로 죽이게 되는 거죠. 영재는 막 두 사람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미정하고 화영하고 너네 때문에 내가 이런 일에 휘말렸다. 난 여기 없었던 거다. 난 모른다 하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미정과 화영이가 단둘이 남겨지게 되죠. 이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가게 돼요. 참, 여기서도 이제 그 엄마 어떡해 하면서 되게 엄마가 다 좀 뒤집어 써라. 이런 거 엄마니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엄마라며 엄마면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본인이 계획해서 이렇게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 화영 탓을 하고 약간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합니다. 적반하장이죠. 참 근데 여기서도 이제 화영이 니들 나 없으면 어쩔 뻔 봤냐? 하면서 가 하면서 보내주죠. 그래서 그 다 떠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해가지고 어, 네, 내가 강간을 당했는데 어, 정신 차려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다. 어, 네, 내가 죽였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식으로 하죠. 죄를 이제 뒤집어 쓰는 거죠. 네, 이 심리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진짜. 어, 진짜 그 어, 이상화한 엄마, 어, 아이디얼라이즈한 그 모습에 어, 먹힌 거죠. 어. 본인의 아이덴티티 자체를. 네, 네, 어, 네. 이런 상황에서까지 어, 감싸주는 게 엄마야. 음, 네.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희생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음, 네, 여기서 져버리면 음, 그런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탱하는 게 네. 이제 아이들을 감싸주는, 특히 미정이를 감싸주는 엄마라는 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순간 내던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혹은 이전에, 어, 네, 굉장히 본인이 어머니에게 어, 버림받았다라고 느꼈을 만한 음, 그런 트라우마가 음, 있어서, 음. 네, 그렇게는 안 해야 된다라는 음, 생각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똑같은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네. 네. 이게 하여튼 그 어. 앞에 너무 참담한 장면 이후에 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어, 아, 되게 그 너무 약간 어, 약간 좀 계속 보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기 힘든 게 단순히 뭐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지나치게 폭력적이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화영의 어떤 비참한 마음이 우리가 이제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더 그냥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실 우리 모두 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두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뭐 대부분은 그럴지라도 그러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럴 때에는 내가 이게 분명히 뒤틀린 관계라는 거를 알면서도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적어도 저는 사실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건드려져서 더 마음이 불편했나? 라는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어떤 뒤틀린 관계를 통한 애정을 충족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수치스럽고 뭔가 뭐랄까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될 수 있는데 이 화영의 모습이 그런 기억을 조금 건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음. 어쨌든 이 화영한테는 음, 미정밖에 없어요. 음, 이 순간은 더더욱. 음, 네. 엄마 음. 없고, 음, 네. 친구들 다 떠나갔고요. 음, 네. 미정밖에 정말 없잖아요. 음, 미정은 사실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음,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음. 네, 미정마저 없어진다면 자신은 본인은-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완전한 혼자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미정을 붙잡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러네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 장면으로 이어지죠. 네. 아마 몇 년이 좀 지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화영이는 뭔가 어떤 식당 알바 같은 거를 하고 있고, 동료를 통해서 미정의 인스타를 보게 돼요. 미정이 아주 잘 살고 있었죠. 그리고 화영이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미정이 또 반갑게 맞아줘요. 네. 박하영 오랜만이다. 네. 궁금 이러면서.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본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다 온 친구인데. 저는 참 그래서 그게 음, 되게 야, 우리 만나서 음, 우리 이게 얼마만이야? 음, 몇 년 됐지? 음, 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음. 중간에 면회 한 번 안 갔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영이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미정을 굉장히 탓할 수도 있는 거고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그냥 계속 보면서 어. 네. 몇 번 계속 웃죠. 웃고 있죠. 네. 마치 뭔가 엄마가 다 키워놓은 딸을 보는 것처럼 네. 배시시 웃고만 있어요. 맞아요. 네.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러니까 그냥 네 만나서 네. 그래서 좋아서 그렇다. 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화영이는 미정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관계를 회복해서 네, 자신도 이제 조금이나마 애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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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아. 네,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하영이가 머뭇거리다가 우리 옛날에 그 엄마 뭐 이렇게 네. 우리 그때 좀 어땠었냐? 그래서 어. 엄마 이렇게 뭐 이렇게 문을 띄우죠. 네. 그랬더니 미정이가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잘 지내지? 네. 나 간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참 네. 어. 근데 어쨌든 그 연기 그 뭐 미정 모습을 볼 때는 네. 이게 어쨌든 그 기억에 있는데 부인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아예 기억이 안 나는 느낌으로 좀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과거는 다 잊었다. 네. 그냥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네 그냥 친하게 지냈던 친구 네 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뭔가 미정과 저희 화영이가 한때 친했었고 오랜만에 만났고 다시 친해져서 이런 관계가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가 오가길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렇지. 네. 그래서 사실은 하영이는 마지막까지 본인이 보여준 어떤 애정과 헌신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뭐 맨날 화영이 이야기하는 게 너네 나 없으면 어쩔 뻔 봤냐? 라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자기가 없었는데도 사실 되게 잘 지냈어요. 너무 좋아 보이죠. 네. 이미 거기서 내가 사실 없어도 괜찮은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 법한데 그 뒤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네. 그때 내가 엄마였을 때 네, 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꺼내는데 사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싶겠죠.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좀 부인, 네, 그러니까 부정당하고 나니까, 네, 그 택시 타고 보낸 뒤에 그 쳐다보면서 느끼는 그 허탈감, 네, 공허함이랄까요? 네, 그게 진짜 엄청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장면에 이제 하영이 네. 몇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동일하게 그 가출 청소년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라면을 끓여주고 먹이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네. 마치 다시 엄마처럼. 다시 엄마가 된 것처럼. 근데 예전과 똑같습니다. 네. 하영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옆에서 라면 먹는 애들은 진짜 처먹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요. 하영이 막 가발을 벗어 던져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죠. 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뭔가 화영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고 화영은 여전히 그냥 혼자만의 그 엄마라는 역할에 매몰돼서 근근히 애정을 얻고 살아간다. 네. 그 표정이 참 그 전에 그 미정과 연락도 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식당에서 일을 할 때는 그냥 넋나간 사람처럼 네,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또 가출 청소년 좀 어린 아이들처럼 보이는데 네, 또 이제 라면 끓여주고 그거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표정이 또 밝긴 해요. 네. 네. 어제 무슨 일 있었냐면 하면서 뭔가 네. 미정과의 일을 이야기하려는 것처럼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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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관심은 없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롤이 아니면 네, 살 수 없는 그런 네,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비참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 이게 뭐 어떻게 잘 풀리는 내용이 아니라 어. 네, 그냥 과거를 반복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게 음. 네, 뒷맛이 좀 씁쓸하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또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화영이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방식을 변화시킬 만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각성해서 성숙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죠. 네. 네, 몇 년간 감옥살이 하다가 나와서 결국에는 또 똑같이 예전과 같은 방식을 반복한다. 이게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결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은 씁쓸한 여운을 많이 남기는 영화 박화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다들 한 번씩 또 보실 만한 영화가 아닌가. 네, 상대적으로 인디 영화라서 관객들이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아름아름 입소문으로 또 많이 퍼진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잔인한 장면이 있어서 청소년 관람 불가, 18세 이상 관람가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출 청소년을 다룬 영화인데 어. 네. 청소년 관람 불가. 아이러니하죠. 좀, 네.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2도 나온다는 거 같던데? 아, 그래요? 네, 기사로 잘못 봤나? 그 이후에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해보는 걸까요? 네. 네, 2도 나오면은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네. 네. 평점 있나요? 평점이요. 네. 별 5개 만점에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3개 반. 네. 네. 어찌됐거나 생각할 여지를 많이 만들어주고 여운을 주는 영화라는 건 네, 흔히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네.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네. 저도 3개 반 정도였고 어. 저는 이제 그 리뷰 하느라고 한 번 더 쭉 봤는데 꽤 기승전결이 꽤 저는 명확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일목요연하게 네,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화. 네, 그리고 어쨌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어서 더 몰입감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저는 몰입감, 네, 그리고 재미있게 어쨌든 영화 보는 걸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한 3개 반 정도는 줄 수 있는 영화 네, 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리뷰자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화 선정해서 깊이 있는 분석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